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하고 편안한 재테크 투어 오마이 주식 진행의 이화영입니다. 네,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찬바람의 기세가 정말 강력한데요.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만큼 건강관리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야기도 해볼까요? 최근에는 부진했던 코스닥이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책 자금 유입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신약 모멘텀이 겹치게 되면서 연말에 중소형주 위주로 투심이 빠르게 살아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런 변동 안에서 시청자분들께 꼭 필요한 전략 지금부터 세워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오마이 주식 재테크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 자막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과 각종 주식과 관련한 특급 자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저희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한 번 더 방영되는 밤 12시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마이 주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기상도에서 국내 증시 날씨 친절하게 짚어드릴 최인정입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 날씨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 코스피가 다시 4천선을 회복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원전, 로봇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강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인데요. 우선 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낮은 금리의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의 나라에 투자해 금리 차익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초저금리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에서 엔을 따와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일본은행이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갔던 일본의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되돌림에 대한 불안감에 어제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원화에 대한 투심이 커져야 환율 진정에 유리한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아무튼 12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임박했는데 일본은 1년 만에 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이 시점. 우리 K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오늘 김정철 관제사와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이어서 한일령 그리고 한일령과 관련된 섹터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그 반사의 기대감이 국내 기업으로 이어질 거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소비재 등등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는 많지만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퍼진 온기를 함께 체크해 볼까 합니다. 반도체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현재 일본 기업이 대략 70%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이 소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대안책을 찾게 되겠죠.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서 이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성공한 곳은 한국, 그리고 바로 동진세미캠이라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고점은 47,000원대고요. 지금은 38,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동진세미캠을 시작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도 중국 수주가 대폭 확대되고 주가도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섹터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에는 큰 호재가 있었죠. 바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1월 1일부터 소급 인하해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주가 반등의 첫 단추가 채워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완성차 기업이죠. 현대차의 실적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까지 미국에서 사상 최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입지를 점점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차는 고관세를 부과받았을 때도 가격 인상 안 하겠습니다. 매출을 키워서 영업이익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바도 있죠. 자동차 부품 기업인 HL 만도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완성차의 북미 수출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혜를 받겠고 또 여기에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다고 합니다. 고율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뚝심, 이제는 마진 회복으로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오마이주식 김정철 관제사와 함께 꼼꼼히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증시기상도였습니다. 네, 최인정 캐스터와 함께 증시 기상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종목별로 그 느낌이 정말 달라서 방향 잡기가 쉽지 않죠.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정확한 관제사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마이 주식의 김정철 관제사가 직접 난기류를 피할 수 있는 종목을 정교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의 투자 활주로에 배정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오늘 방송 함께 하신 분들만 저희 관제사 픽 최적 항로 종목을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이 정보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저희 화면 아래쪽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모두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공략할 수 있는 최적 항로 종목이 바로 제공됩니다. 주식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알차게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깊은 투자 인사이트 그리고 가치 투자의 기술까지 잘 배우셔서 성공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도 든든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오늘 함께할 관제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많죠. 그래서 국내 이슈부터 글로벌 이슈까지 가장 빠르게 전해주는 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저희 오마이 주식의 김정철 관제사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자, 김정철 관제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상승고도 4,000포인트, 4,000m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4,000포인트겠죠, 우리는. 자, 4,000포인트를 드디어 이제 다시 탈환을 했고,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조금 그렇게 진정세가 좀 좋진 않은데, 최근에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좀 덜 올라왔었는데, 간밤에 이제 미증시에서 다시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다시 코스피로 약간 분위기가 옮겨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에 왔다 갔다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급락하다가 오늘 이제 뒤에 반등을 하면서 약간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출연하는 항상 이 수요일 날 항상 지수가 올라줘서 기분 좋습니다. 항상 제가 상승고도, 좋은 상승고도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 고마운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미증시의 가장 포인트가 했던 건 아마존의 새로운 칩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새로운 칩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또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많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시장도 많이 온기가 좀 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특히 로봇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더 이끌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은 아직 주도주들이 계속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꺾이는 시점, 그러니까 이 시장이 올라올 때 처음 시작했던 이 주도주들이 꺾여버리면 사실 이 시장의 전체적인 상승세도 같이 꺾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도주들이 계속 버티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때는 현재 이 지수,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 지수도 자체도 계속 상승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시장 포인트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순매수했다가 이제 기관이 순매수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향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때인지, 어느 시점에는 다시 또 우리가 상승 고도를 탈 수 있을 건지 그 부분을 좀 잘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상승해서 기분도 좋고요. 이럴수록 또 관제사만의 기분 좋은 전략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또 짧게 들어봤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저희가 앞서 기상도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일본 엔화를 낮은 금리로 차입을 해서요. 미국이라든지 또 다른 고금리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에다 총재죠. 금리 인상 쪽으로 기조를 바꾸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자, 청산 우려가 되겠죠. 이게 단기적인 리스크인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엔캐리 트레이드 좀 쉽게 풀어볼까요, 감재사님?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시청자분들 중에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엔캐리에 대해서 좀 느낌이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일본 쪽에서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했었기 때문에 그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이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악몽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8월이었죠.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처음 나오자마자 지수가 마이너스 10%가 폭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최근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죠. 근데 그때는 서킷 브레이커. 아예 증시가 다 멈췄어요. 5분 동안 그냥 시장이 멈췄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좀 심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크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시장은 좋죠. 그럼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화면을 좀 보시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 날입니다. 19일 날 BOJ가 기준금리에 관련해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합니다. 이날 결정이 나요. 이날 결정이 날 거를 우에다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먼저 이야기를 사인을 준 거죠. 시장에 좀 사인을 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19일 날이면 이게 또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15일부터 영향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다다음 주 증시를 볼 때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크리스마스를 좋게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을 좀 포인트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 레이더라고 하는 제가 레이더라고 붙였는데요. 관제사기 때문에 일단 레이더를 켜놓고 한번 봐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일단 각 나라의 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4.5%입니다. 기준금리가 4.5%고요. 자, 일본은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네, 정말 많이 올라온 거고 우리나라는 현재 3%, 일본은 0.5%입니다. 네. 일본은 기준금리가 거의 바닥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텐데 먼저 그러기 전에 금리에 대해서 제가 따로 또 교육할 시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포인트에서 금리에 관련된 룰을 하나 딱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돈은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근데 금리는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이게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리가 높은 나라, 높은 곳에 돈을 기준금리가 낮은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땡긴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런 투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계속 돈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룰은 뭐냐면 GDP하고 물가하고 금리는 서로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DP가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성장률이 높으면 소비도 많고 소비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금리가 올라간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이 보통은 금리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인도 같은 경우 현재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인도 은행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10% 이상 줍니다. 예금 금리가 10%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투자하라 그러면 쉽게 투자 못하죠. 왜냐? 일본 루피아가 일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과연 인도의 은행이 안 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시면 미국하고 우리나라 그다음에 일본을 딱 비교해 놓으시면 여기서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본에서 만약에 일본에서 돈을 대출을 받거나 일본에 남은 자금이 있어서 일본의 국민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투자를 한다. 해외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가 4.5%이기 때문에 미국의 은행이 망할 확률은 더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기축통화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기 더 손쉽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위험한 국가가 아니고 신용등급이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조금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룰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채권 금리하고 물가, 그다음 채권 금리하고 물가라기보다는요. 이게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 프라이스, 채권 프라이스입니다. 채권 금리하고 가격은 서로 역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높으면요. 당연히 가치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 내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내 가치가 낮으면 금리가 높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등급이 높으면은 내 신용이 높으면 가치가 높고 대신 금리는 낮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채권 금리와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들어올 때는 나눠서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들어올 때는 나눠서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한 번에 확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브라질 헤아라 사태가 있었는데 헤아라, 브라질은 헤아라를 쓰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투자가 들어올 때는 나와서 쭉 들어오다가 갑자기 브라질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한 번에 다 빼버리니까 브라질이 이럴 때 한 번씩 크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룰인데 이 돈의 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